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법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논의가 되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저기 공영방송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MBC하고 KBS가. 거기에 그 이사진 등을 구성하는 방법을 더 다양화시킨 거예요.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바꿨어. 와, 근데 정청래 의원하고 권성동 하고 둘이 그 경론 벌이는 거 보니까 정말 재미지더만. 권성동 의원, 독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정청래는 건드리지 맙시다. 너무 갑분싸인데 정청래는 건드리지 맙시다. 맞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지금 동영상 제가 드렸나요? 안 드렸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동영상 안 보셔도 돼요. 동영상이 여러분들 그 검색해 보시면은 정청래 권성동 설전 동영상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KBS, MBC 등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인데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다양화시켜서 공영방송이면 공공재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사회 구성이. 그래서 이거를 다양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논의해오던 거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딜레이 시켰던 바로 그 법입니다. 우리가 KBS에 불만을 갖는 게 KBS 왜 공영방송이면서 공정하지 못해? 왜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태도긴 하지만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대로만 보도를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불만을 가져왔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사회와 사장을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거를 좀 더 다양한 목소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좀 공정하게 좀 바꿔보자라는 내용인 거죠. 지금 공영방송 이사회가 현재는 보통 이제 9명, 11명 그래요. 서로 표결을 위해서 콜수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21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 방송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계 등에 다양하게 맡기겠다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다양성의 시대인데 이따가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YTN 접수하는 거 관련해서 사회이사 한 명만 바꿔버리면 꿀꺽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악용되지 말자 이런 이야기고 2년 전에 발의됐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태업했던 거예요. 태업. 이거 통과 못 시킨다고. 그러면서 요게 정청래 위원장 등이 이걸 통과를 시키니까 야, 그 권성동이는 그 민주노총 혐오는 언제 끝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빨갱이고 빨갱이가 장악한 방송 MBC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막 몰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노조는 일방적으로 빨갱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에 나쁜 이미지를 씌워버리고 그 이미지 그냥 윤석열이 자유 하는 거랑 똑같이 얘네들은 노조 하고 있는 거고 안 좋은 거에다가 다 정치적 파업, 정치적 이슈, 정치적 분쟁, 정치 방역 뭐 이렇게 정치라는 단어, 노조라는 단어 몇몇 단어를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사실 언론을 통해서 시켰죠. 그 다음에 뭐든지 그냥 거기다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민노총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정치가 그렇게 나쁜 거면 정치하고 있는 그렇지. 권성동은 뭐죠? 아니 그리고 MBC 임원진이 전부 다 민주노총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몰아가면서 갑자기 빨갱이화를 지금이 언제적 시제구인데 빨강이는 우리도 잘 안 들어본 용어란 말이죠. 뭐예요, 뭐가요? 빨갱이. 빨갱이? 네. 빨갱이는 쟤네들이잖아. 그렇죠. 빨간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를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보통 네.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물에 독을 타는 오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노조 딱지를 딱 붙여버립니다. 나쁜 것. 노조는 나쁜 거.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뭐 귀족 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조는 맨날 파업만 해. 해가지고 노조는 무슨 아주 소수만의 이익 집단인 것처럼 나쁜 이미지를 뭐 형성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말 정작 필요할 때는 이거는 민노총의 방송을 만들기 위한 뭔 개소리냐고 이게 도대체. MBC만 해도 노조가 3개예요. 그렇죠. 제3노조도 있는데. 제3노조 진짜 끔찍하죠. KBS 마찬가지고 KBS가 바보가 된 데는 제3노조 역할이 큽니다. 무슨 보도만 하려고 하면 그저 소위 말하면 이직 노조 애들이 와가지고 분탕을 쳐버리니까 KBS 쪽에서 씨발 안 해. 우리 뉴스 하지 말자 하고 보도하는 게요. 찌질이가 연합뉴스만 또 못해요. 실제로 그런 방송이 뉴스 낼 게 없으니까 저번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집에서 현찰 나왔다? 알고 봤더니 그게 모친상 당하고 뭐 이런 돈이잖아요. 그런 짓 하고 있는 건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화업 보장법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말처럼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인데 이거 통과를 안 시키면은 장악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장악해야 될 것 같아서 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방되면 안 되니까 민주노총이 장악을 하려고 한다. 이상한 플레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씌워버려. 거짓말을 하고 네.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이 지금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이 입장문 발표했었잖아요. 그 입장문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떨거지들 어마어마하게 달라들어가지고 악플다는데 대변인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사실 악플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한 건 문재인 정권이다.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진행해야 된다. 2차 가해다. 그러면서 지시만 내렸더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왜 북한에 넘어갔는지를 몰라. 그럼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즉각 저건 월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놓고 한 게 아니라 저게 왜 저 사람이 왜 저기를 건너갔지?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상시 때 품평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북한의 반응까지도 SI에 포함된다니까요. 첩보에. 누군가가 지금 북한 쪽 바다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그 북한 군들이 내리면 북한 쪽에다 전파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표현하면 다 합쳐지면 SI가 되는 거예요. 특별정보가 되는 거야. 이걸 다 합쳐보니까 왜 그쪽으로 갔지? 근데 실제로 SI에서 2번 월북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자의적이지 않고 해류를 봐도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의가 아니었다면. 물에 당장 빠졌다면. 그래서 그거를 결론 내리는데 문재인 정부는 특히 서훈 안보실장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월북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결론을 내렸다. 이건 조작이다라고 지금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봐. 지시만 내렸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 기가 막힌 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 거기로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군하고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무슨 지시를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뭐 탱크하고 포를 결합한 무기를 사용해 보입니까? 이게 무슨 전폭기가 뜨면 막 30초 만에 가서 폭격해 버려요? 1초도 안 걸려서? 그거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영화처럼 잠깐! 그러니까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 죽은 것도 못 막을 새끼들이 내 이딴 말이. 소리를 하냐고요. 내 말이.
아니 그리고 2차 가해란 말이 그 주둥이로 나옵니까? 진짜. 지금 어. 우리 국민들 158명이 압구정 이태원. 맞죠? 이태원에서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름만 말해도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유가족들 만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유가족 어깨를 두들겨야 될 사람이 책임자 어깨를 두들기면서 2차 가해란 말이 주둥이로 튀어나오냐고요. 진짜 빡 돌아가. 아니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읽으면서 정병 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고 지금 이 한 명 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 니들은 그러면 160배에 달하는 그 책임을 더 떠안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미친놈들은요. 쟤네들이 여당이잖아요. 국정을 같이 끌고 가야 될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정치를 아는 자가 난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유승민 정도 빼고. 오로지 그냥 권력을 향한 권력 바라기들이죠. 아니 자기네들이 특공대 보내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158명을 살렸어. 근데 우리나라 국경 밖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지시를 해서 어떻게 그걸 살리냐고. 전쟁 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건데 그 월북 공무원이 사라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북한에 갔는지 모르는 상태.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을 타임라인으로 해보니까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게 알려진 거잖아요. 사격당해서 뭐 소각됐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알고, 야, 이 사람은 북한으로 가서 월북할 거라고, 월북 뭐 할 거를 알고, 북한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사격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상 안 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사건의 패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다시 뒤로 복귀했던 사건인 거지. 이 사람이 실적으로 했던 뭐 자진적으로 뭘 뗏목을 타고 갔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사라졌을 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뭐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는 없이 지금 무능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진석이 더 심해요. 윤석열 절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대선 불복 좌파 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겠다. 아이고. 애초에 대선 불복을 하게끔, 아니 대선 불복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데 아니, 이런 불복 식의 맞아요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오게끔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받게 하는 거죠. 저는 뭐 정진석이 이렇게 말하는 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도 이렇게 사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좌파 연합 뭐 그다음에 민주노총이랑 더불어민주당이 뭐 한 좌파 연합이라고 하는데 대선 때 아직도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는데 어디서 좌파 연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화물연대 우리가 지지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대선 불복하면 안 됩니까? 아니 나는 마음에 안 들다는데. 아니 나는 안 찍었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대선 결과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다고 정치 조직이 있는 거고 그러다고 여당 야당이 있는 거고 그러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지들처럼 뭐 선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냅니까? 뭘 어쩝니까? 아니 선거 직후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인 거고 특히나 저는 월북 피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정권이었었으면 제 월북이다 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정쟁으로 써먹기도 한 거고 제가 느끼는 문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최소한 정쟁화하지 않고 아이와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국도 북한에 자기 국민 6개월 동안 억류돼 있다가 2년 뒤에 죽었어도 못 구해요. 그렇지 못 구했지. 뭐 어떻게 뭘 네. 지시만 내리면 죽음을 피합니까? 알겠습니다. 대선 불복했으면 좋겠다는 국민 3분의 2. 민주당 힘내. 대선 불복해도 돼. 아니 국민이 대선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자세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득할 수 있어요. 대선 불복이다? 아니 내 맘이지 불복하든 말든. 자, 그렇지. 아니 왜 지들이 난리야.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전처럼 노동운동 노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의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국가기관 산업이 멈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는 먹히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요거를 조금 더 나가버리면 욕은 국민의 힘이 처먹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이거를 뭐 좌파, 빨갱이, 연하, 무슨 대선 물복 이야기하면 아, 네가 바른 말 하는구나. 많은 국민들을 정반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얘네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게 함정이고요. 정치가 유능한 건 뭐냐면요. 상대방과 타협을 해서 적절한 선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데 지금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은 파국이에요, 파국.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치력이 없다 보니 민주당이 협조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거나 경제가 망가지거나 이 모든 것은 여당과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이 탓을 야당과 노조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행위에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냥 결국 얘네들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무능해요. 내가 무능한 거를 전 정권 탓하는 이런 애들이 습성이 어디 가겠어요? 뭐 국민 탓하고 노조 탓하고 화물연대가 그냥 파업하는 겁니까? 5개월 동안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결국 화물연대가 빡쳐가지고 파업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무능력한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계속 빡치네. 정변 아까 빡치니까 기분 좋더라. 내가 빡치는데 왜 기분이 좋습니까 도대체? 아, 나만 빡치잖아, 맨날. 공법이 생긴 거 아니야. 공범이라뇨.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순간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